실제로 AI 덕분에 많은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는 건 느낍니다. 50% 이상 줄었어요. 하지만 매출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더 높아졌죠. 능동적으로 내 몸을 빠르게 적응시키지 않으면 죽어요.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해봐도 될까?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똑똑한 걸로 손에 꼽히거든. 특히나 그냥 똑똑한 게 아니고 뭐든지 약간 트렌드에도 되게 빨라. MZ답죠. 인스타도 맨날 뭐 올라와. 막 새로운 거 어디 가고 뭐 받고 뭐 했고 막 일도 열심히,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있죠. 궁금하더라고. AI라는 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신기한 건 너가 제일 빨랐어. 우리가 류딘스 할 때 제가 AI를 갖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벌써 그게 2년 지났고 80만 명이 가입한 앱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실사용자가 월 20만 명 정도 되고요. 40개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뭐 AI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처음에 검색의 도구로 많이 사용했지. 요런 거 리스트 좀 뽑아봐. 그러다가 나는 사실 제일 많이 활용한 게 내 심리 상담이었어. 너무 좋지. 너 그거 얘기해도 되니? 얘기해도 되죠. 제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왜 헤어졌는가, 이거에 대한 상담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심리 상담사를 만나는 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그래서 제가 전 여자친구랑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GPT한테 주면 AI가 상담해주는 앱을 또 만들었었죠. 너 얘기 듣고 나도 해봤잖아.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 뭔지 알아? 이 사람과 나와 애정 표현을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그 문자 수는 누가 더 길었는지, 누가 더 자주 보냈는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풀고 싶은지, 그치. 내가 어떻게 썼으면 재회 확률이 높아지는지 숫자의 데이터로 딱 보여주니까 정말 좋아요. 맞아. 난 사실 일보다는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썼던 것 같아. 기획이나 내 아이디어나 막 이런 것들을 이 친구한테 물어봐서 같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사실 자막도 AI가 많은 부분 대체하고 있고 어떤 산업 분야든 간에 너무 많은 부분에서 AI가 혁신되고 있어서 그게 사업가한테는 공포이기도 하고 기회로 보이기도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 실제로 AI 덕분에 많은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는 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2년 전보다 현재 직원의 수는 50% 이상 줄었어요. 하지만 매출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더 높아졌죠. 그 말은즉슨 실제로 직원들이 해야만 했던 일 자체를 AI가 많은 부분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 더 기대하는 거는 더 많이 대체될 거라는 건데요. 때로는 연민하기도 하고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한단 말이지. 그럼 그 대체된 사람과 대체 안 된 사람의 특징은 뭐야? 저는 다 대체될 거라 생각해요. 무섭네.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그래도 살아남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AI로 인해서 대체될 인간의 그 피라미드층 이미지 혹시 알아? 제일 1번에는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 소유 기업, 두 번째는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체되는 노동자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등급표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AI 개발자들은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루아침에 이제 AI가 개발까지 침투되고 있어서 이제는 개발자도 인력이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고 저는 엔터프리너라는 기업가보다 솔로프리너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프리너라는 게 뭐냐면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팅을 다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그치. 기업인의 정신보다는 그냥 작게 시작해서 솔로프리너로서 돈을 더 벌 수 있다. 나 혼자서 뭔가를 구현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라고 바라보는 게 어떨까? 특히 초반에는 아직 뭔가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직원을 선뜻 채용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지. 왜냐면 사실 직원의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기업에 다니게 하는 거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되게 무서운 일이고 맞아. 그럴 때는 AI를 정말 잘 쓰면은 너무나 좋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량은 뭐 같아? 일단 무엇보다 실행력과 학습력인 것 같아요, 지금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약간 늦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GPT를 많이들 쓰고 있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거 뭐냐면 업무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로 모델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 지브리 사진을 만들려고 월 $20를 내고 있다는 게 약간 내 입장에서는 뭐지? 오랜만에 나왔다 말아봐. 좀 그건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회사, 프리랜서면 프리랜서, 뭐 기업인이면 기업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AI 툴들을 활용해서 내 생산성을 어디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지브리 그림이나 그려달라 하고 있으니 조금은 당황스럽다. 그것도 학습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면 너무 늦어요. 너무 도태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치. 갑자기 오랜만에
매운맛이 나왔으면 죄송하긴 한데 이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내 몸을 빠르게 적응시키지 않으면 죽어요.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해봐도 될까? 오케이. 이게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에 힘을 먼저 안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야. 소셜미디어 사용해야 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최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어? 누구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잖아. 캡컷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막 편집하고 이런 것처럼 AI 툴도 누구나 익숙해지는 시대가 점점점 올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그때를 딱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역량은 학습보다는 기획력 같거든. 기획력, 그치. 또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내가 크리에이터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요즘 진짜 재밌게 보는 영상이 정서불안 김햄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 햄스터. 햄스터. 아, 알아.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AI로 동물 합성해가지고 걔네들이 요리하고 뭐하고 이런 채널들이 엄청 많았던 거야. 그치.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김햄치 채널 보고 와 진짜 기획력이 미쳤다라고 느낀 게 감성이 달라. 편집이나 줌인 들어가는 거나 효과음이나 그 속도감이나 썸네일이나 막 이런 여러 가지에서 그 감각들이 너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찐으로 그거에 몰입하고 좋아해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 맞아. 이거를 보고 따라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획력도 중요하고 학습력도 중요하고. 선점하는 거.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생사나 인생의 경험들이 평범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경험에서 찝어가지고 기획할 수 있는 게 또 너무나 많은데 그걸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기획력이라는 거는 발견시키는 힘이 기획력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햄스터를 의인화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예전에 만들려면 뭐 CG 회사에 의뢰를 해야 된다거나 그 모델링 따고 막 이런 거 해야 이제는 되는데. 너무나 쉽게 뭐 한 달에 2, 3만 원만 내면 AI 툴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인데 그거를 남들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습력도 중요하다는 거지.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만 한다. 결국은. 유튜브도 처음에 선점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 맞아. 한짝하고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난 늦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한 발 늦게 가는 거의 좋은 점은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야. 누가 성공을 어떤 식으로 하고 누가 했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나는 언제 시작해도 늦진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너 말대로 학습인데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난 생각해.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조급함을 느끼긴 해요. 아 그렇긴 하겠다. 이건 그렇겠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거는 10년 단위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후죽순하게 인터넷 기업들이 성공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10년대에 아이폰이 그때쯤 나오면서 모바일 시대가 나오기 시작했고 2020년대가 오면서 드디어 AI 시대가 왔는데 이 AI 시대의 GPT라는 것 또는 여러 가지 AI 툴들의 그 등장들은 마치 앱스토어가 처음 나와서 배달의 민족 같은 앱들이 카카오 같은 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지금의 시점. 지금 내가 이 흐름에 타면은 나도 카카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급함이 기업인들을 공포에 계속 가두는 거죠. 더 큰 앱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더 좋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급함이 계속해서 학습과 실행을 더 무섭게 만드는 거죠. 난 좀 내가 느린 편이어가지고 좀 지켜봐. 뭐 지금도 다이어리 쓰고 있는데 이 GPT 너무 빠르지 형한테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디자이너 일할 때 내가 내 툴의 한계를 느낀 거야. 나 3D 툴을 배울까? 모션 그래픽을 배울까? UX, UI를 배울까? 하면서 학원 알아보고 막 부트캠프 막 이런 거 알아보고 미국에서 나 그때 그거 했으면 그치. 그냥 지금 딸깍인데 그니까. 내 옛날에 그 아인슈타인 머리 눕기 따다가 울었거든. 지금 딸깍이잖아. 그리고 내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 따줘. 근데 형 얘기 들으니까 이거 생각난다.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매운맛일 것 같긴 하지만 너무나 전문성을 가지려 한다는 거야. 하나의 분야에서. 그러니까 깊게 판다는 거야. 내가 개발이면 개발만 깊게 판다거나 디자인이면 디자인만 깊게 판다거나 그래야 되는 사회. 그래야 되는 사회였고 근데 내가 10년 전에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도 그런 조급함이 있었던 건 뭐냐면 매번 개발자를 채용을 해놨는데 앱을 출시하지 못하고 개발자가 퇴사해. 그럼 또 다른 개발자를 채용해서 또 개발을 했다가 또 퇴사해. 그럼 기업인의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출시는 계속 늦어지니까
이럴 거면 내가 모든 개발 분야를 내가 다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어. 지금의 시대가 온 건 너무나 나한테 럭키비키인 건 더 이상 전문성이 없어도 AI가 그 전문성을 맡아주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까 형이 말한 기획력, 실행력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수혜받게 하는 시대를 만들어준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태도 맞아, 태도. 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너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너가 진짜 너의 삶에서의 문제점으로 그걸 만들잖아 늘. 맞아. 그 전에 만들었던 크리에이터리도 그랬고 초원도 그렇고 초원도 심리스도 그렇고 다 뭐든지 자기 고민에서 시작돼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만들었어야 할 때 얘는 한 3시간 떠들 수 있어. 맞아. 여기서 기획력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기업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 때 있어서는 시장성이 뭐 얼마나 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진부하고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아. 시장이 크다고 해서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많은 고객들을 다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 앱이 AI와 결합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앵스럽잖아. 이게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다 거절한 아이템이란 말이야. 왜 그걸 하냐. 이거 필요 없는 앱인 것 같다. 근데 하지만 정말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잡아도 이게 누적 80만 명이 가입하고 이게 어쨌든 간에 월 20만 명 쓴 앱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력이라는 건 정말 작은 문제여도 이거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것을 공감하게 만드는 것. 자기개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은 많지만 사실 나는 드로앤드루 채널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의 인생의 성장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팬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제품이면 제품,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결국 다 녹여져야만 나의 팬이 곧 기업의 팬이 되고 제품의 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되게 유의미한 역할을 해준다. 나는 그래서 그게 진정성이고 자부심 같거든. 맞아, 자부심. 그러니까 내 일에 맞아. 얼마나 진정성 있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냐가 맞아. 너무 중요한 역량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AI가 할 수 없는 자세인 것 같기도 해. 맞아. AI가 할 수 없는 자세지. 많은 AI가 앞으로 많은 것들을 대체하겠지만 잘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 못 이기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정말 그 업에 미쳐있는 사람들 또 못 이기잖아. AI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경쟁력이지 않나. 그 우리가 깊게 들어갈 게 전문성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주제에 대한 그 진정성이랑 자부심을 깊게 파야 되는 게 난 그게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태도인 것 같고. 맞아. 태도인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체될 사람과 대체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난 대체되는 사람들이 그런 진정성과 자부심과 태도가 없는 사람들이 대체될 거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AI가 없는 거잖아. AI가 책임감, 가질 수 없는 자부심, 거지. 그치? 소명 가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성 있는 크리에이터가 살아남고 사업가가 살아남고 직장인이 살아남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래서 더 해야 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가 메시지. 즐기든가 잘하든가 배우든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직원을 책임져 주는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언제든지 내가 퇴사해서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필요해. 그러려면 배우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아무리 하나님을 좋아하는들 성경 앱을 만드는 건 풍파가 있어. 정말 형 알잖아. 나 정말 2년 동안 피부 뒤집어지고 막 너무 힘들어 했잖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걸 버티려면 다시 돌아가서 또 좋아하는 일이어야만 버틸 수가 있어. 이것도 슬프면서도 맵지만 전 요즘 사람들이 1년, 2년 만에 승부를 보려 하는 자세도 틀려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유튜브 해야지. 나도 1년 안에 뭐 구독자 50만 만들기. 불가능하다. 넌 했잖아. 불가능하다. 극소수다. 50만이면 50만, 10만이면 10만 이런 목표를 숫자로 정하면은 맞아. 빨리 포기하게 돼. 실망하게 되고. 맞아. 정말 드로앤드류도 오랫동안 버텼기 때문에 대중성이 생기고 인지도가 생기고 고객들이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뭐 1년 안에 뭘 다 해야지, 뭘 다 이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즘 인스타 릴스 보면 갑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6개월 안에 뭐 10억 버는 거 보여드릴게요. 난 좀 보면 웃기거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해도 돼. 방법론이 틀렸다는 거야.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로 천천히 내가 이렇게 알아가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브랜딩을 고민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뭐 1억을 보여드릴게요. 어쩌라는 거야? 6개월 안에 1억 버는 게 뭐 중요한 거야? 6개월에 1억 벌고 배운 것들이라는 썸네일이 스쳐간다. 나 지적한 거였어?
그 영상 보면은 그런 내용은 아니야. 결국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 나왔고, 나는 그래서 미래가 두려운 것보다 기대된다. 그동안은 내가 이런 걸 만들려면 수많은 사람을 거쳐야 되고 수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배움과 노력과 막 시행착오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내가 원하는 거를 구현해낼 수 있구나. 단순히 영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고 유튜버고 작가고 창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구현해주는 거는 점점 더 쉬워지니까 와, 난 이제 뭘 만들지? 이거 만들면 재밌겠다. 이거 만들면 재밌겠다. 그럼 어떤 걸 구현시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줄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까? 이런 것 같아. GPT를 아예 안 쓰는 사람, GPT를 잘 쓰는 사람, GPT를 너무 잘 써서 이제 프롬프트라는 거를 GPT 스토어에다가 올려보는 사람, 앱을 만드는 사람. 지금도 여러 형태의 인간 분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GPT를 잘 쓰는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는 거죠. 어차피 해봤자 잃을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보다 해야 되는 일이 줄고 하고 싶은 일을 더 마음껏 구현할 수 있다로 바꾸면 그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 밝은 미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